화요일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내장 치료제로 쓰이는 안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안약의 역할도 큰가 봐요. 네, 녹내장 치료의 첫 단계는 녹내장 진행을 억제시키는 안약을 꾸준히 점안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한 5가지 종류의 안약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각기 다른 작용하는 방법들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안약은요, 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는 눈의 안압이라 안약. 그러죠. 네. 어, 예. 눈 안에 있는 물의 압력을 낮춰주고 네.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시신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녹내장을 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녹내장을 처음 들으실 아, 텐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요 각막과 그다음에 우리 어두울 때는 커지고 그다음에 환할 때는 좁아지는 홍채라는 것과 그 뒤에 수정체라고 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인제 사물을 구별하게 하는 고 좁은 공간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물을 안방수라고 하고요. 이 물의 압력이 조금만 높아져도 시신경을 손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약들은 이 우리 안방수가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좀 물이 적게 생기거나 잘 빠져나가게 해서 이 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약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가 있지만 이 눈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눈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사실 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쓰면 전신적인 부작용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 점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베타 차단제, 알파2 효능제, 부금 신경 효능제, 프로스타글란딘 이렇게 약사들은 구분을 해서 알고 있는데 대개는 이 중에서 한 가지 약물로 효과를 보게 하고요. 네. 이게 안 됐을 때는 한 2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2가지가 섞여 있는 안약이 최근에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녹내장 환자들의 안약 사용은 그럼 평생 관리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건가요? 네. 일단 녹내장을 진단받고 나면요. 사실 안약을 평생 사용하신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약들은 보통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근데 무슨 약이든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면 중독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중독되지는 않고요. 관리하는 병입니다. 녹내장도 역시. 이 녹내장이 없어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계속 써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대신에 제가 좀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저널에서 봤는데, 안약을 매일 넣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임플란트 방식, 그러니까 약물을 눈이나 이 피부 근처에 이식하는 방식의 약물이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저도 읽었으니까요. 네. 조금만 지나면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법에 있어서도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약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녹내장 안약은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를 좀 정확히 지키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계속 쓰는 약들은 모두 습관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 시간을 가급적 하루 중에 딱 맞는 시간, 내가 정기적으로 이때 아, 안약을 써야지 하는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안약 넣으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 눈 아래쪽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저 위쪽으로 봐서 그 사이에 생기는 흰자 부위에 한 방울 아, 똑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게 많이 넣으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게 예. 아니라 이렇게 넘쳐 흘러요. 아,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변에 눈 주변의 피부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방울만 한 딱 방울만 넣으시는 게 저만하는 게 좋고요. 네. 좋군요.
네. 그리고 안약의 입구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닿지 않도록 손으로도 잡지 않고 내 눈에도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눈 네. 안 찌르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눈을 안약을 넣고 나시면 눈을 이렇게 꽉 닫고 찡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약이 또 넘쳐 흘러서 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눈과 코 사이 여기를 살짝 눌러 주시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약이 잘 흡수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안약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를 먼저 쓰고 5 분을 기다렸다가 5 분에서 15 분이라고 하는데요. 5분 넘어가면 까먹으세요. 예. 그래서 5 분을 기다렸다가 아 다른 하나를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네. 요즘 안약들 중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쓸 수 있는 인공 눈물 같은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 녹내장 안약은 콘택트 렌즈 착용하고 넣으시면 안 되고요. 렌즈는 반드시 제거하고 안약을 넣으신 다음에 15분 뒤에 다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안약은 사용 기한이 개봉하기 전에는 2 년에서 3 년인데 개봉하고 나면은 4 주, 한 달 사용하시고 나면 폐기가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혼자 쓴 거 그래서 약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일회용 한 번 단회용으로 이렇게 생겨서 한 번 넣고 폐기하는 그런 약물들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치료 약물에 따라서 그럼 투여 횟수라든지 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가요? 네네. 이게 성분 따라 하루에 한 번 넣는 것도 있고 두 번 넣는 것도 있고 세 번 넣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한 번이 더 편할 텐데 꼭 그 편의성만 가지고 약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부작용이 덜 나면서 효과적인 약을 찾아 주실 텐데 이제 한 번 쓰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가 좀 제일 많이 처방이 되는데 이 약은 점한 후 안압 강화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점안할 때 저녁에 하시라고 알려드리고요. 하루 두 번 점안하는 안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2 시간 간격이 제일 좋겠죠. 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안약도. 먹는 약처럼 똑같이 만약에 안약 넣는 것을 까먹으셨다면 생각난 즉시 안약을 넣는 것이 좋고요. 물론 정해진 시간에 안 놓치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뭐 이렇게 분까지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괜찮다고 하고요. 네. 늦더라도 안 늦는 것보다는 약을 쓰는 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잘 챙겨서 안약을 잠안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좀 짚어 주세요. 녹내장이요, 되게 찾았을 때 증상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리고 어 만약에 증상을 알아서 '내가 이게 녹내장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서 가면 굉장히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녹내장의 가장 큰 특징이 시신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이고 이게 손상된 시신경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을 쓰시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 좀 안 쓰면 안 될까? 그만 쓰면 안 될까?' 네, 절대 임의로 내 맘대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정기적인 안압 측정과 시야 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안제지만 녹내장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건드리는 부위가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다 수용체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소적으로 눈에만 작용하겠지만 혹시나 전신적으로 만약에 약효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어떤 심장 관련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식 관련 질환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의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안약 넣고 좀 많이 그냥 나쁜 건 아닌데 호소하시는 게 넣고 났더니 이렇게 시야가 좀 이렇게 흐려져요. 아 눈앞이 어리어리해요. 또는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끔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약 역시 사용 시에는 음이나 기계 조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부작용의 위험도 있을까요? 그 안약이라는 제형의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충혈하고 따가움, 눈에 이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눈 주변이 따갑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고요. 네. 또 이 약성분이 눈 옆으로 번져가서 눈 주변의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착색이 되거나 좀 특이한데 속눈썹이 길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약을 쉬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치료를 피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이 녹내장 안약 중에서 베타 차산제라는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박동하고 폐기능, 이 베타라는 리셉터가 눈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폐, 호흡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거나 천식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압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약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약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 있는 스테로이드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아,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요. 스테로이드 굉장히 여러 제가 뭐 피부 질환에서도 이야기했었고 류마티스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안 쓰는 데가 없는 약물인데 스테로이드를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녹내장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테로이드하고 녹내장 발생하고를 오랫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작용이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오남용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결론이고요.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래도 부신피질 호르몬제라든지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또는 신경안정제, 또 파킨슨 치료제 등등이 이 녹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근데 못 외우시잖아요. 네. 일단 병원에 가셨을 때는 내가 어떤 질환이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약물뿐 아니라 녹내장 환자들의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일상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녹내장 환자들은 주로 이 위쪽 상체, 머리 쪽으로 압력이 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목을 꽉 조이는 복상 말고 목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물구나무 서기 같은 머리가 피가 몰리는 물이 머리 쪽으로 쭉쭉 몰리는 자세나 복압이 올라가는 윗몸 일으키 같은 운동은 좀 피하셔라 하고요.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장시간 독서나 작업하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안약을 잘 쓰시고 정기 검사를 안 놓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질환에 따라오지만 담배 안 좋고요. 술 안 좋고요. 그리고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물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녹내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갑자기 걱정이 되셔요. 그래서 녹내장 혹시 검사를 언제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국가 검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40세 이상이 되면 안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나 편두통 환자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하고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족 중에 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이 높다라고 하니까 좀 더 정기적으로 일찍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